선생님 석사 때는 이제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? 석사 때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니까 바로 그 윤홍식 교수님이 그 마틴 버캐드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좀 도와달라. 예, 그래서 난 처음에는 뭔가 뭐를 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인스트루먼트는 다 만들어 오셨어요, 이분이. 예.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뭐 연결만 하는 그런 상태고 이제 테스트하고 어떤 기기 그때 말씀하시는? 이제 저 광전 측광기인데 예,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생소한 그 디지털 회로를 이용한 예. 내가 4학년 때부터 그랬었나 보다. 4학년 때. PMT인가요? 예, PM 튜브긴 한데 그 당시 그 소백산이나 뭐 여기 천문대에도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 DC 앰플리파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네. 거기다 차트 레코더 연결해서 이제 하는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었었는데 예, 이 버케드 교수가 갖고 왔던 거는 컴퓨터라이즈되어 있는 그래서 그럼 컴퓨터랑 연결을 예, 한 연결 상태에서 관측을 해야 되는. 예 그래서 이제 그 포토 멀티플라이어에서 나오는 신호가 예, 우리는 그냥 전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계속 포톤 카운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. 예. 그래서 포톤을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 난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실은 전자수를 카운트하는 거. 예, 전자수를 하는 건데 이제 포톤 수하고 전자수하고 비례하니까 예. 그래서 포톤 카운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회로가 약간 좀 다르죠. 왜냐하면은 그 DC 전류를 측정하는 거는 그걸 이제 전자의 숫자를 일종의 어떤 타임 에버리지를 시켜갖고 컨티뉴어스한 전류를 바꿔서 이제 측정하는 거고 이 포톤 카운팅은 그 펄스 자체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앰플리파이어가 좀 구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결국 나한테 주어진 임무는 그 프로그래밍을 해달라는 거예요. 그 HP 컴퓨터가 예,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,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도 하지만 그 기기를 컨트롤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컨트롤한다는 게 뭐 하는 거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때 그 기능 자체는 망원경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필터 휠 돌리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관측 시작하는 거 끝내는 거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망원경 돌리는 건 이제 망원경의 그 저기 그 읽어내는 엔코더가 있어야 되는데 엔코더가 없어갖고 그건 못하고 예. 필터 휠은 엔코더를 붙여갖고 왔어요 이분이 그 예. 포통 멀티플라이어 박스를 전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. 그래서 내 필터 뭐 어떤 걸 돌리고 싶으면 돌린 다음에 관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자체는 안 해온 거죠. 예. 그래서 나보고 프로그래밍을 하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처음 배워갖고서 했는데 예. 근데 뭐 내가 사실 관측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해서 그게 그렇게 유용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무튼 근데 버케드 박사님께서 예. 왜 그걸 해? 그게 이동식 선생님께서 요청을 예, 하셨겠지만 요청을 했고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들이 예. 그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은 별로 없고 차관으로 다 전부 다 기기를 그렇죠. 이제 했어요. 그래서 IBRD. 그때도 이게 IBRD였었는지 AID였었는지 예,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온 게 광전 측광기 세트였었어요. 예. 그러면 이제 그 차관으로 구입을 한 거네요. 예, 실제로는. 사실 구입을 한 건데 이제 버캐드가 직접 구입을 해갖고 갖고 왔죠. 예. 그리고 아마 그분의 그 방문 경비까지 다 그 차관에서 나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천문 관측 예. 또 기기 발전에 예. 어떤 촉발점을 주신 예, 계기라고 볼 수 있죠. 버캐드 교수가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예.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나도 사실 그 잘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처음부터 이제
같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백산을 관측할 때는 내가 꼭 따라가야 됐었어요. 다른 분들은 잘 몰라갖고. 그래서 난 소백산에 그때 엄청 다녔었어요. 그러면은 관측 천문학자가 될 뻔하셨어요? 그럴 때 뻔했는데 내가 관측 천문학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남의 거를 너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간섭이라기보다도 뭐 한다 그러면 난 가서 그걸 도와줘야 되지 내가 뭘 하겠다는 이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. 어떤 말씀이시죠? 그때 이제 실제로 관측으로 프로그램을 한 관측으로 이제 프로젝트 했던 분이 안홍배 교수님, 윤태석 교수님 두 분인데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가 이게 실험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세대라서 그런지 기계치예요 전부 다. 맞아요. 그래서 뭐 어쩌다가 혼자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 다음날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가보면 손을 안고 사놨든지 뭐. 아주 단순한. 예, 대부분 단순한 거죠. 뭐 그리고 뭐 그때 드라이 아이스도 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럿이 가야 되고 또 컴퓨터도 사실 그 모든 장비를 또 거기다 두지 말고 꼭 갖고 내려오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셔갖고 거기 있으면은 금세 망가지겠죠. 아니 근데 거기다 쌓아놓으면 되는데 잘. 그래서 그때 사실 천문대 사람들하고 약간 좀 천문대 사람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었죠. 그런 거에 대해서. 거기다 두면 결국 다른 분들도 쓰겠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마 순식간에 망가질 거예요. 그 컴퓨터를 저도 써도 알지만 그렇게. 근데 그 컴퓨터는 사실 갖고 와야 되죠.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죠. 그런 목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숙제를 컴퓨터로 하기 시작했거든요. 계산용으로 많이 썼으니까.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메인프레임이 있었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타임이 너무 느려갖고 IBM 360하고 370. 갖다 넣어놓으면 카드를 갖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답이 안 나오고 에러가 나오죠. 카드 한 장 잘못 컬럼 한 번 잘못 쳐놓고 찢어져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실제 학위 논문은 사실 그때 일어났던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1980년 79년에 입학해서 11.6이 있었고 80년에 5.18이 있었고 그래서 11.6부터 대학원 시절이 다 거기 겹치네요. 학부는 75년이 이제 긴급조치 세대라고. 맞아. 그때 뭐 계속 1호, 2호, 3호, 9호까지 갔던가. 뭐. 들어오자마자 그 데모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고 거의 중간고사 정도 때 다시 열었는데 그때는 이제 긴급조치 하에서 거의 그 군인들 감시하에서 4년을 다녔죠.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. 그랬는데 79년이 이제 내 대학원 1학년 때인데 79년 10월 26일 11.6이고 11.6 사태 있었고 11.6 사태 바로 계엄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.12 계엄령이 12.12 그 다음에 5.18 그래서 휴교되고. 학교를 거의 못 다니는데 그게 가을까지 휴교였죠. 그런데 그때 또 저기 천문학과에 그 방문했던 교수님 리타 비비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. 역시 그 저기 윤홍식 선생님의 그 클래스메이트인데 그래요? 인디아나 대학에. 인디아나에. 그분들은 리타 비비 하고 남자 로버트 허버 비비. 두 부부인데 기억이 납니다. 이제. 실제로 아마 그 정식 초청받은 분은 리타 비비일 거예요. 남편분은 와서 강의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그냥 천문학자시긴 한데 좀 다른 분야로. 근데 리타 비비가 그 행성 천문학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행성 천문학도 하고 무슨 저 태양 같은 것도 하고 그 몰레큘러 뭐. 그러면 윤홍식 선생님하고 분야는 다른데.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. 그래서 그 리타 비비가
나한테 이제 요청했던 게 사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인데 그분도 태양을 하셨네요. 태양 대기에서의 몰레큘러 포메이션. 그게 사실은 태양에서 만든 게 아닌데 행성 대기에서 만든 건데 그 태양에다 적용을 한 거죠. 예. 그래서 나는 그 흑점 모델에다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저 케미스트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분포를 갖고 다시 이제 업소션 라인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내가 이제 석사 그러니까 천문 기기도 관여하셨고 또 행성 천문학, 태양 천문학도 하셨지만 공통점은 코딩이네요. 코딩이었죠. 통해서 다 그 분야들을 관여하셔서. 근데 뭐 코딩이라는 게 그 인스트루멘탈 코딩은 좀 그렇게 양이 길지 않은.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는 그게 그 스펙트럼 컴패레이터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거 코딩 하는데 이제 썼었죠. 그 기법들을. 근데 아무튼 내가 그때 무슨 뭐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런 관측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코드 자체도 좀 간단하고 그랬었는데 그 몰레큘러 포메이션 프로그램은 컴포넌트들은 다 이제 여러 군데서 갖고 온 건데 그걸 갖고 뭐 라인 포메이션까지 이제 해갖고 그거는 여러 몰리큘을 상정을 하고 걔네들의 생성과 소멸을 계산하는 레이디케이션을 푸는 거죠. 풀고 그런 거. 그러면 상당한 계산을 해야 되네요. 근데 그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. 테이블도 잔뜩 들어갈 거고. 그걸 다 수치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갖고 그 코딩을 해놨더라고요. 근데 그 코드를 갖고 와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못 학교가 닫혀 있으니까 못 돌리고 그때 홍릉에 있는 세리 슈퍼컴퓨터 센터 거기 가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처음에 계속 에러가 나와갖고 난 그 비비도 도대체 이게 뭐 뭔지 못 찾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오타였던 걸 내가 찾았어요. 그 코드에 오타가 있었어요. 리타 깜짝 놀랐지. 왜냐하면은 그걸 어떻게 찾았냐고. 그 전에 그걸로 연구한 사람들 다 문제가 있었죠. 그걸 갖고 아마 거의 한 번도 안 연구를 하긴 했는데 그걸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든 상태에서는 아마도 안 썼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학과에 퀘스타 반사망원경이 있었잖아요. 그게 3.5인치입니까? 3.5인치 지금도 저 교수 휴게소에 있어요. 교수 휴게소실에 있는데 그거 버케드 교수님이 가져오신 거죠? 나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. 혹시 그 과정을 그건 내가 잘 몰라요. 그때는 사실 내가 학생이고 그러니까 뭐 윤홍식 선생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귀로 들어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렸네.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 돈으로 꽤 비싼 거였었는데 지금은 뭐 퀘스타는 지금도 비쌉니다. 그때는 그때 환율로 또 뭐 미국에서도 그때 가격으로 굉장히 비싼 소형 망원경이었고 저희는 이제 그걸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. 선생님 때도 그걸 썼습니까? 아니 나는 그걸 썼던 기억이 안 나요. 그 뒤로 왔군요.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초기에 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버케드 교수가 오셨을 땐 내가 거의 졸업할 때였었으니까. 선생님 떠나시고 그 패스트 포토메트리를 결국 이제 저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까 결국 못하고 저도 이제 태양의 컨벡션 존 시뮬레이션 하고 말았죠. 그게 그때가 우리가 아직 충분한 기술이 없다고 할까?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도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 내가 쓰려고 했던 방법은 그 포톤 카운팅을 하는 거였어요. 그 포톤 카운팅 왜냐하면 그게 타임 레졸루션이 밀리세컨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.
그렇죠. 예. 예, 근데 밀리세컨 정도 그 하려면은 포톤 카운팅은 게이트를 밀리세컨 정도에 닫고 밀리세컨 정도 닫고 계속 그게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 메모리가 작아갖고 그 데이터를 그 얻을 수 있는 시간이 1초, 2초 정도밖에 안 돼요. 예. 근데 그 패스트 포토메트를 하려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그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뭐 한 10초 그렇죠. 이 정도 스팬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만한 메모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컴퓨터가. 그때 아마 메모리가 1메가도 안 됐었겠죠. 아니 그 킬로파섹, 킬로바이트 뭐 정도. 10킬로바이트 이런 이런 시절이니까. 그래서 저한테 그때 말씀해주신 게 이제 요만한 메모리가 있으니까 평소에 쭉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언제 이제 트리거가 될지 모르는데 트리거가 됐을 때 그 앞에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저장을 하면은 앞에서부터 쭉 그 미리 관측한 셈이 된다. 그 얘기 듣고 정말 굉장히 기발한 그런데 아이디어다. 이제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네. 내 프로그래밍 실적 갖고는 그게 안 되고 왜냐면 그거는 거의 시스템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HP는 사실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하이 레벨 랭귀지만 그냥 베이직 써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유일한 솔루션은 이제 메모리를 키우는 거였었는데 뭐 그 당시 메모리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. 근데 그거를 결국 해결한 게 아마 김남규 박사인가? 박남규 박사인가? 박남규 박사. 소백산에서 어떻게 해결을 그 포톤 카운팅 방법을 쓰지 않고 굉장히 그 타임 레졸루션이 좋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어 갖고 커런트를 측정하는 식으로 아마 바꿨던데 그 커런트도 이제 그게 사실 뭐 난 지금도 그게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ADC라는 게 있거든요.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. 결국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입력을 하기 전에 ADC를 거쳐야 되는데 또 ADC가 굉장히 그 타임 레졸루션이 좋아야 되고. 근데 뭐 그 나중에 그 후배들은 그런 거를 다 잘 하더라고요. 천명 박사도 그 나중에 그렇죠. 그걸 했던 것 같고. 저희 그 선배님들을 보면은 이제 유학을 가신 분들 보면 이제 유학을 가시고 나서는 연구 분야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그 분야를 쭉 하시는데 유학을 가시기 전까지는 이분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다 이것저것 막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가시기 전에 그렇게 여러 이제 접하게 된 그런 분야들이 계셨고 그 당시에 유학을 가기 전에는 내가 천문학을 이제 실제로 연구도 해보고 이제 학자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알게 된 이후로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간 분야가 있었습니까? 그렇지는 않은데 처음에 이제 내가 뭐 홍승 선생님의 영향인데 그때 이제 뭐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걸 쓰는 난이 있거든요. 거기 가서 뭘 하겠다. 근데 지원서에? 네, 지원서에. 거기에 주로 썼던 내용이 이제 성간물질에 관한 거였어요. 왜냐하면은 태양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논문을 썼던 거가 이제 홍순 선생님하고 했던 그 더스트 폴라리제이션에 관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프린스턴에 이제 그 성간물질을 하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. 브루스 드레이는 그때 아직 없었고 안 계셨어요? 라이만 스피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뭐 질랩도 그렇고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걸 내가 쓰려면 뭔가 경험이 있는 걸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나중에 가서 알았던 건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알았는데 되게 신경을 쓰고 홍 선생님도 그걸 굉장히 열심히 잘 봐주시고
태양에 대한 얘기는 쓸 수가 없었던 게 프린스턴 태양에 안 대한 하니까. 사람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일단은 브루스 레인한테 어사인을 해주더라고요. 브루스 레인이 그때 그러면 동시에 예, 오셨나요? 나가 가던 해 그분도 부임하셨고, 그래서 나도 첫 학생이고 브루스 레인, 아, 그래요? 진짜 첫 지도교수고 브루스 레인 오. 내가 첫 학생이었었죠. 아, 예.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내 브루스 레인 기념 학회에 가요. 아, 그래요? 예, 이태리에서 하는데 왜 이태리에 있어죠?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좀 좋은 장소에서 하겠다고 아마 거기서 예. 하는 것 같아요. 플로렌스에서 하는데,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학교에서는 그거를 내가 실제로 할 프로젝트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다른 걸 해라, 예. 그렇게 해서 지도교수가 3명이나 됐었죠 그때. 원래 이제 프린스턴에서는 예. 처음 2년 동안 예. 매 학기 지도교수를 바꾸도록 돼 있으니까 예. 경험하시고 나중에 다시 브루스. 근데 지도교수는 제리 오스트라이커 마지막 그 박사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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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학년 되시면서 예. 이제 제리 예. 오스트라이커를 예. 하셨고 가장 인플루엔셜한 논문은 브루스하고 쓴 예. 논문이셨고 브루스가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물론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러니까, 근데 그때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예. 자기도 첫 학생이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사실 결정적으로 그 분야로 가시게 된 것은 홍성 선생님의 영향으로 성간물질 분야를 하시고 싶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. 그렇기도 하고 그때 네. 내 지원할 때 그 논문을 보냈거든요. 퍼블리시 홍 선생님하고 쓰신 예. 논문을. 예,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성간물질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프린스턴에 지원을 했었는데, 이제 저는 이제 그 디파트먼트 오브 에스트로피지컬 사이언시스 안에 애스트로노미 디비전하고 플라즈마 피직스 디비전이 있는데, 플라즈마 피직스 디비전에 보니까 그 플라즈마 피직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천문학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절로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예, 제리 오스트라이커가 선생님한테 이 사람 맞냐고 물어봤다면서요. 네, 아니 맞냐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오게 하라. 애스트로노미로. 예.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라즈마하고 이거는 아예 입학 프로세스가 달라요. 저는 그걸 모르고 천문학과는 그냥 같은 학과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거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. 거기서 나중에 학생들을 셀렉션 프로세스를 보면은 얘를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. 프린스턴이 좀 그런 자세죠. 예. 예, 와서 잘 걸러내겠다는 게 아니라 잘 골라서 데리고 온 다음에 잘 교육시키겠다. 그때 새벽 1시인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올 거냐. 근데 옆에서 이제 이영호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아주 확정된 상태로 가신 건 아닌데 또 이제 첫 번째 지도 교수가 또 브루스 레인이면서 그쪽을 하셨고. 그때 박명호 선생님 때도 그랬어요. 그때도 그랬어요. 네, 박명호 선생님 때도 전화하자. 예. 아무래도 이제 학과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학생들한테 감동을 주니까. 예.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는 예. 약간 뭐 내가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우수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하는 거죠.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. 그 하버드, 예일 뭐 사이에서. 예.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졸업하는 애들 중에 이제 그해 뭐랄까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 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. 리스트가 이미. 그래갖고 걔네들에 대해서 서로 유치전을 벌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상황인데, 아니 어떻게 이 조직 또 이 사회가
잘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우수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범죄잖아요 지금. 글쎄 지금은 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고 뭐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하게 심하죠 지금 현재. 네, 네, 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